나트랑 여행을 앞두고 막상 숙소는 어디로 잡아야 할지, 가서 뭘 해야 할지, 뭘 먹어야 할지, 어디서부터 계획을 해야 하는지 막막한 분들 많으시죠? 나트랑은 다른 동남아 휴양지와 비슷한 듯 다른 점이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저도 여행 준비를 하면서 유독 계획 세우는데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트랑 여행을 앞두고 있는 친구에게 알려준다는 마음으로 여행 계획을 세우면서 궁금했던 것들과 여행을 다녀와서 아쉬웠거나 좋았던 것들을 정리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영상만 보더라도 나트랑 여행 계획을 짜는데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실 수 있도록 놓치면 후회할 정보만 쏙쏙 뽑아 알기 쉽게 정리했으니 재밌게 보시고 즐거운 여행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트랑은 청록빛깔 바다의 아름다운 해변과 해변을 따라 늘어선 세계적인 브랜드 리조트, 활기찬 도심의 분위기를 모두 즐길 수 있는 베트남 남부의 아름다운 휴양도시예요. 취향에 따라 럭셔리한 리조트나 5성급 호텔에서 안락하게 휴양을 즐길 수도 있고 오랜 역사를 가진 관광지, 가성비 최고의 수많은 맛집 탐방과 활기찬 나이트 라이프까지 즐길 거리가 넘쳐나는 마성의 여행지라고 할 수 있죠. 여행을 앞두고 비행기표 결제했으면 가장 먼저 열심히 숙소를 알아보기 시작할 텐데요. 나트랑은 숙소를 예약하기 전에 해야 할 게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여행 스타일 먼저 정하기입니다. 나트랑의 리조트는 거의 대부분 깜란이라고 하는 공항에 위치한 지역에 몰려있고 일부 리조트는 공항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림만베이라고 하는 프라이빗한 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치적으로 깜란 지역은 시내에서 차로 40분 정도의 거리에 있고 림만베이는 섬이기 때문에 리조트를 이용한다면 사실상 시내에서 관광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리조트 안에서 놀고 먹고 이쁜 풍경 보면서 푹 쉬는 여행을 좋아한다 하는 분이면 깜란 지역 리조트 위주로, 나는 비싸더라도 자연 친화적이며 고급스러운 리조트에서 더욱 프라이빗하게 푹 쉬는 여행을 좋아한다 하는 분들은 림만베이 섬에 있는 리조트를 잡으면 됩니다. 반대로 나는 여행 가서 숙소에 잘 안 붙어있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다 하는 사람이라면 나트랑 시내에 있는 호텔 위주로 예약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저희처럼 숙소에만 붙어있는 건 싫은데 또 동남아 여행 갔으니 리조트도 포기하기 싫은 욕심 많은 분들을 위한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트랑 시내 위쪽으로 15분 정도 차 타고 가면 있는 이 지역에는 저희가 갔던 알리부 리조트와 고마 리조트, 아미아나라는 리조트가 있습니다. 이 리조트에는 깜란 지역과 림만베이 섬의 거대한 리조트에 비해선 규모가 작지만 동남아의 리조트에서 느낄 수 있는 넓고 여유로운 느낌은 충분히 받을 수 있으면서도 시내와도 가깝기 때문에 리조트와 시내 관광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가격대도 1박에 10만원 초반대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리조트 치고 가성비도 매우 좋은 편입니다. 저희는 4박 5일 일정 중 하루를 1박 13만원 정도의 알리부 리조트에서 묵었는데 계획한 대로 시내와 리조트를 충분히 즐길 수 있어서 매우 만족스러운 숙소 중 하나였어요.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전에 올렸던 나트랑 브이로그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여행 스타일과 맞는 숙소를 결정했다면 이제 내가 쓸 수 있는 예산 안에서 원하는 지역에 있는 숙소를 잡으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여행 일정이 3박 4일 정도라면 깜란 지역 리조트 1박에 시내 호텔 2박 정도로 조합해서 여행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깜란 지역에서 유명한 리조트로는 아남, 아나만다라, 퓨전, 알마 리조트 등이 있고 가격은 평균 20만원대라고 보시면 돼요. 시내에 있는 만원대의 가성비 호텔부터 수십만원 하는 고급 호텔까지 정말 다양하고 많은 호텔이 있기 때문에 잡아놓은 예산 안에서 중심지에 가깝고 평점이 높은 숙소 위주로 잡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처음 여행 준비하시는 분들은 시내 중심지가 어딘지도 감이 잘 안 오실 텐데요. 나트랑 시내 중심에 위치한 버고 호텔, 메갈리아 골드 호텔에서 걸어서 갈 만한 멀지 않은 곳에 있다면 일단 위치는 어느 정도 보장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4박 5일 일정 중에서 첫날은 늦게 도착해서 잠만 자는 용도로 숙박료 약 2만원 정도의 초가성비 호텔인 오주인 호텔에서 묵었는데요. 시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늦게까지 여는 음식점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고 시설도 깔끔해서 나름 만족스러운 호텔이었지만 잠만 자더라도 조금 더 좋은 호텔을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15,000원 정도 더 비싸지만 규모가 훨씬 더 크고 평점, 위치 모두 좋은 메갈리아 골드 호텔도 추천드립니다. 둘째 날엔 시내에서 15분 거리에 있는 알리부 리조트에서 묵었고
셋째, 넷째 날에는 유일하게 이틀 예약해서 고민을 가장 많이 하고 예약한 호텔인 멜리아 빈펄 엠파이어 호텔을 예약했는데요. 멜리아 호텔은 위치도 좋고 5성급 호텔임에도 1박에 11만원 밖에 안 하는 초가성비에 시설도 엄청 깔끔하고 한국인 직원분도 상주하고 계셔서 여러모로 만족도가 매우 높았던 너무너무 추천드리는 호텔입니다. 멜리아 호텔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나트랑 브이로그 3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자, 그럼 숙소를 잡았으면 그 다음 어디를 갈지 정해야겠죠? 개인적으로 여행에서 생기는 변수도 여행의 즐거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일정을 다 채워서 그대로 움직이기보다는 꼭 가보고 싶은 곳과 꼭 해보고 싶은 것 몇 가지를 정해놓고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편이에요. 우선 나트랑의 대표적인 관광지는 포나가르 사원, 농선사, 나트랑 대성당, 혼총곳 등이 있어요. 저희도 관광지를 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포나가르 사원만은 꼭 가보시길 추천드려요. 화창한 날씨와 어우러진 오래된 사원에서 느껴지는 이국적인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 저렴한 입장료로 사원 앞에서 이런 전통춤 공연도 볼 수 있었어요. 또 나트랑에 많지 않은 인생샷 포인트도 있어서 유적지 같은 곳을 특별하게 좋아하지 않는데도 여러 가지로 인상 깊은 장소였습니다. 나머지 관광지 중에선 한 번쯤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관광지 위주로 한두 군데 더 가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만약 오토바이 운전에 자신 있는 분이시라면 오토바이 시내 투어는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려요. 저희는 오토바이 타는 걸 좋아해서 오토바이를 8시간에 15만 동에 빌려서 시내 외곽 지역 위주로 여기저기 다녀봤는데 나트랑 여행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많이 남고 재미있어서 오토바이 운전에 부담이 없고 자유로운 여행을 좋아하신다면 어떤 투어보다도 강력하게 추천드려요. 나트랑 여행을 계획할 때 절대 빠질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맛집이에요. 나트랑은 정말 저렴한 가격에 맛있는 식당이 수도 없이 많기 때문에 길지 않은 여행기간 동안 어떤 맛집을 다녀오냐에 따라 여행의 만족도가 크게 달라질 수도 있을 만큼 맛집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트랑 여행 중 가장 만족스러웠던 맛집을 딱 3군데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랑우온. 랑우온은 고급스러운 현지 느낌의 베트남 음식을 파는 식당인데 규모도 엄청 크고 음식도 맛있는 데 비해 가격도 너무 저렴해서 놀랐던 곳이에요. 저희는 랑우온을 저녁에 갔는데 무엇보다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감탄밖에 안 나왔던 식당이었어요. 부모님을 모시고 가기에도 좋고 커플들끼리 로맨틱한 분위기로 먹기도 좋은 식당이어서 한국 돌아와서도 가장 많이 생각났던 식당이었습니다. 저희는 나트랑 반세오와 분짜, 맥주 5개를 먹었는데 36만 동, 한국 돈으로 18,000원 정도 나왔고 다른 유명한 식당에 비해 아직은 덜 알려진 것 같아서 무조건 첫 번째로 추천해주고 싶은 곳입니다. 둘째, 꽈노궁원. 꽈노궁원은 진짜 저렴한 가격에 해산물을 파는 식당인데 전형적으로 베트남 현지인분들이 많이 가는 식당 분위기였어요. 처음 가시면 메뉴가 정말 다양해서 어떤 걸 주문해야 할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여기를 갔으면 다른 건 몰라도 무조건 랍스터는 꼭 시켜서 먹어보세요. 해산물을 시킬 때 양념을 선택할 수 있는데 저희는 둘이서 3만원 정도 하는 랍스터를 갈릭 양념으로 시켜서 먹었어요. 살면서 먹어본 랍스터 중 제일 맛있는데 제일 저렴한 가격이었고 같이 먹었던 갈릭 양념 맛조개도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랍스터와 맛조개, 맥주 5캔 시켜서 총 약 72만 동, 한국 돈으로 약 36,000원 정도밖에 안 나올 정도로 맛있고 저렴한 맛집입니다. 저렴한 가격에 맛있는 해산물을 실컷 드시고 싶다면 꽈노궁원 추천드립니다. 셋째, XO. 이곳은 낮에도 영업을 하지만 저녁에 베트남 사람들이 퇴근하고 모여서 맥주 한잔하는 그런 느낌의 식당이에요. 이 식당을 추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2리터 생맥주 때문입니다. 맛있는 음식에 그곳에 술을 즐기는 게 저희한테는 여행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요. 나트랑에서 먹어본 술 중에 이 식당에서 먹은 생맥주가 가장 맛있었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렇게 생긴 생맥주를 통째로 주면 알아서 따라 마시는 방식인데 진짜 시원하고 진짜 맛이 있어요. 아마 이미 베트남 여행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베트남은 시원하지 않은 맥주를 얼음에 따라 먹는데 얼음이 녹으면 맥주가 점점 밍밍해져서 나중에 맛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여기서 먹었던 생맥주는 먹는 내내 시원하고 맛도 좋은데 이 여행지에서만 느낄 수 있는 새로운 경험까지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개인적으로 국내 도입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생맥주 통이었습니다. 음식은 고기류보다 해산물 위주로 시키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이곳도 현지인들이 즐겨가는 식당인 만큼 가격도 너무 저렴해서 저희는
새우구이와 스프링롤 그리고 2리터 생맥주를 시켜서 총 24만 동, 약 12,000원밖에 안 나왔어요. 맥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무조건 원픽입니다. 이 밖에도 추천하고 싶은 다른 맛집들이 많이 있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기회가 된다면 나트랑 맛집 편으로 자세하게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1년) 내내 여름인 나트랑의 날씨는 건기인 1월부터 8월과 우기인 9월부터 12월 두 계절로 나뉘는데 맑은 날이 많은 건기에는 언제든 여행하기 좋은 날씨고 우기에는 스콜성 비가 한 번씩 내리는데 10월과 11월에는 강수량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여행 시 비에 대한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베트남의 화폐 단위인 베트남 동은 숫자 단위가 크고 지폐로만 되어 있어서 사용할 때 정말 헷갈려요. 우리 돈으로 약 55원에 해당하는 1000동부터 27,550원에 해당하는 50만 동까지 베트남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폐는 9종류나 되는데 지폐 속 인물마저도 모두 동일해서 지폐의 색과 숫자가 비슷한 만동짜리와 10만동짜리 지폐는 여행 중에 정신없을 땐 정말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도 다이소에서 이렇게 생긴 1000원짜리 클리어 파일을 사서 베트남 동 지갑을 만들어서 갔는데 정말 유용하게 사용했어서 강력 추천드립니다. 동지갑 만들 때 사용했던 엑셀 파일도 따로 첨부해드릴게요. 환전은 한국에서 달러로 환전해 간 뒤 나트랑 시내에 있는 김청, 김빈이라고 하는 현지 환전소에서 환전하는 게 가장 좋은데 단위가 클수록 환율을 잘 쳐주기 때문에 달러는 100달러짜리로 한국 돈을 가져간다면 5만원권으로 준비하는 게 좋아요. 베트남 도착 시간이 늦는데 교통비를 따로 준비 못해서 걱정인 분들도 있을 텐데 나트랑 공항 환전소는 늦게까지 열려 있어서 저희처럼 공항에서 100달러 정도만 환전해서 도착한 날 교통비나 식비하는 데 쓰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또 베트남 돈은 화폐 단위가 크기 때문에 한국 돈으로 대략 얼마인지 쉽게 계산하려면 베트남 돈에서 0 하나를 빼고 반으로 나눠주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베트남에서 20만 동이라고 하면 0 하나를 빼고 반으로 나눠서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만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베트남은 다른 휴양지 나라와는 달리 팁 문화가 따로 없습니다. 근데 저희는 호텔 체크인할 때나 마사지샵 같은 곳에서는 친절하게 응대해주셨던 분들에게 2만 동 정도의 팁을 줬어요. 팁을 꼭 줄 필요는 없지만 받은 서비스가 만족스러웠으면 과하지 않은 정도의 팁을 주는 것은 오히려 여행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요소인 것 같아요. 나트랑 공항에서 시내까지 이동하는 데는 차로 약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고 대부분 밤 늦은 시간에 도착하기 때문에 나트랑 공항 도착하자마자 시내까지 이동하는 게 걱정스럽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나트랑 공항에서 시내까지 이동하는 교통편은 보통 택시, 공항버스, 호텔 픽업 서비스 이렇게 세 가지를 주로 이용해요. 그랩은 공항에서 잘 안 잡힌다는 후기도 많고 오히려 더 비싼 경우가 많아서 추천하진 않아요. 먼저 택시를 타고 이동할 경우 미터기로 가지 마시고 미리 흥정해서 금액을 정해놓고 가시는 게 좋아요. 요금은 대략 40만 동 정도면 괜찮은 수준이에요. 만약 낮에 도착하는 일정이시라면 공항버스를 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저희는 돌아오는 날 공항버스를 이용했는데 버스 컨디션도 엄청 쾌적하고 무엇보다 비용이 1인당 65,000동, 약 3,500원으로 너무너무 저렴해서 돌아올 때라도 한 번쯤 이용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시내로 이동할 때 이용했던 호텔 픽업 서비스입니다. 일반적으로 여행지에서는 호텔 픽업 서비스가 가장 비싼 편인데 나트랑은 이상하게도 호텔 픽업 서비스가 가장 저렴한 편이에요. 저희가 첫날 이용했던 모조인 호텔에서는 35만 동으로 픽업 서비스를 이용했는데 나트랑의 거의 대부분 호텔에서 이 정도 가격대로 픽업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들었어요. 예약한 호텔에서 픽업 서비스도 제공하고 가격도 35에서 40만 동 선이라면 고민 없이 이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준비한 정보가 여러분들의 나트랑 여행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즐거운 여행 하시길 바랄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